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아마 봄볕에 며느리를 내보내고 딸은 가을볕에 내보낸다는 말을 아마 옛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실 봄볕은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햇빛이 건강에 주는 이득과 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햇빛의 이로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햇빛이 이제 우리 몸에 건강상의 이득을 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태양광선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합성된 비타민 D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이나 몸의 면역 상태, 심지어는 암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일중 변화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이나 기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산책하면 참 좋겠는데 네. 이 산책과 함께 먹어서 음식으로 이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은 우유라던가 계란 노른자, 그리고 고등어, 연어, 표고버섯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음식을 통해서 필요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자연 비타민인 햇빛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최근 시행되는 연구들을 보면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이런 데서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상당히 부족한 비율이 높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혈액 검사를 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비타민 D 결핍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골다공증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칼슘을 복용을 하시는데 이런 칼슘이 제대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강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비타민 D가 좋다고 해서 건강하고 비타민 D가 충분히 몸에 있는데도 그걸 그냥 무조건 드시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정량을 먹어야겠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햇빛을 좀 적게 쬐일 경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적게 쬐일 경우에는 우울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울하고 처져 있는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국내 연구진에 의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이 이상하게 무기력하고 기분이 많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기가 겨울이나 여름 장마철인데 그 이유가 아마 일조시간 감소라던가 일교차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결과는 결국 햇빛과 기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햇빛을 쬐면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을 하고 그 조절을 해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잠을 잘 들 수 있게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요. 밝은 아침에 아침 햇빛은 불면증이나 월경전 증후군 그리고 계절성 정동장애 같은 것들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정신 건강에도 햇빛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수 있게 네. 해준다니까 예, 뭐 예전에 게임 중독에 걸려서 좀 밤에 생활하는 친구가 이래서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햇빛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쬐면은 뭐 자외선 때문에 햇빛 알레르기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안 좋지 않을까요? 네, 사실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 사실 건강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데요. 예.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도 하죠. 근데 네. 동양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양인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손상의 효과는 좀 적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피부암 이외에도 피부에 색소가 침착된다거나 노화된다거나 과민 반응 같은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특히 봄이 되면 겨울에 비해서 일조량이 많아지고 또 밖에서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능하면은 오랜 시간 자외선 노출은 피하는 게 좋고 모자를 쓴다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자외선의 A와 B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바르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외선 A에 대해서는 PA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고 자외선 B에 대해서는 SPF라는 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A와 SPF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노화와 관련이 있는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흐린 날에도 여전히 내리쬐기 때문에 어허. 이제 우리가 흐린 날에는 안 바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근데 네. 자외선 차단제는 일상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형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뭐 크림 형태도 있고 로션도 있고 한데 시중에 스프레이 제제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스프레이 제제 같은 경우를 얼굴이나 이런 데 뿌릴 경우에는 그 입자가 가스 입자가 흡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능하면 얼굴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네. 우리가 피부 이외에도 과도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이 되면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과 같은 안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선글라스를 우리가 멋으로 낀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눈 건강을 위해서 보호 위해서 이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햇빛을 우리 몸에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햇빛은 이제 우리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햇빛을 쬐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이제 봄에 운동 결심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야외에서 운동하시고 팔 걷어서 한 10에서 15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시켜주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햇빛이 이렇게 몸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랐네요.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햇빛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